본격적인 더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제철 음식으로 체력 보강이 필요한데요. 이맘때 가장 맛이 좋은 수산물하면 갑오징어와 다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맛이 좋은 6월의 진미밥상, 지금 함께 맛보러 가시죠. 첫 번째 맛집은 대전시 유성구의 한 갑오징어 전문점입니다. 저마다 갑오징어를 쌈에 싸서 한 입 가득 즐기고 있는데요. 몸 안에 들어있는 석회뼈가 마치 갑옷과 같아서 이름 붙여진 갑오징어. 맛도 영양도 갑 중의 갑이라고 합니다. 피로회복에 좋다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갑오징어 때문에 제가 그래서 즐겨 하거든요. 그냥 오징어는 얇게 씹히는 맛이라면 이거는 좀 입에 꽉 차면서 촉촉하면서 씹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로 가장 몸집이 커지는 갑오징어. 특히 살 자체가 일반 오징어에 비해 두툼한 데다 쫄깃한 떡처럼 풍부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갑오징어로 불고기며 전골, 튀김 등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맛이긴 한데 이제 재료의 신선함이랑 그 양념 맛이 좀 감칠맛 있게 붙어서 매콤한 맛하고 달콤한 맛이 딱 잘 스며들어 있는 게 오래 삶으면 좀 질기잖아요. 근데 이거 질긴감이 없이 그냥 부드러워요. 처음 맛볼 음식은 갑오징어 전골입니다. 새우며 전복 등 각종 해산물과 갑오징어가 만들어낸 국물 요리인데요. 그 맛이 어떨까요? 갑오징어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마냥 쫄깃한 게 아니라 사각 쫄깃. 그리고 두께가 도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국물을 쫙 흡수를 해서 먹을 때마다 그 감칠맛이 탁탁탁 나오는데, 갑질이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갑질이 좀 나쁘지만 저 오늘 좀 갑질 좀 당하겠습니다. 오징어 갑질은 네. 괜찮습니다. 끓일수록 더욱 맛있게 완성되는 국물 맛도 보지 않을 수 없겠죠. 달고 시원해요. 깔끔하시죠? 네, 진짜 맛있어요. 국물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맛있는 재료들이 총출동합니다. 콩나물이며 각종 채소와 해산물, 그리고 소고기, 육수까지 더해줍니다. 육수는 일단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겠지만요. 들어가는 재료는 양파, 대파 뿌리, 그리고 북어 머리, 고추씨 이런 걸 넣고 2시간 이상을 푹 우려내면 요 깊은 맛이 난다고 해요. 보글보글 맛있게 끓는 소리 들리시죠? 정성 들여 만든 육수와 신선한 재료들의 대양은을 보고 나니 더욱 군의가 당깁니다. 오징어 갑질, 되게 행복해요. 유일할걸요 아마? 네, 이번엔 새빨간 비주얼이 눈길을 끌고 보기만 해도 입안 가득 침이 고이는 갑오징어 초무침입니다. 초무침은 등장하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해요. 침이 싹 고이고 막 군침이 도는데 여기에 또 새콤 고소한 향기까지만 올라와요. 눈과 몸이 먼저 반응했던 갑오징어 초무침. 두툼한 살점을 골라 맛을 봅니다. 와우, 갑오징어가 담백하고 고소하잖아요. 거기에 이 식초 양념이 싹 그 새콤한 맛까지 딱 더해주니까 갑오징어가 약간 천하무적이 된 것 같아요. 초무침 좋아요. 좋아요 말고 좋아요. 갑오징어 초무침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에 싸 먹으면 그 또한 별미라고 합니다. 김과 함께 들어오니까 바다의 맛이 좀 더 짙어지면서 더 식감도 약간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초무침의 매콤한 맛을 지그시 눌러주며 바다의 풍미를 더해주는 김과의 조합, 아주 꿀조합이었습니다. 우리 집 음식인가 맛있네요. 그죠? 이번엔 이곳의 가장 인기 메뉴 갑오징어 불고기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버섯 그리고 고춧가루와 고추장 양념을 넣고 볶아주다가 갑오징어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갑오징어의 국물이 자작하게 배어들 때까지 끓여주면 갑오징어 불고기 완성입니다.
와, 갑오징어 두께가 그렇게 도톰한데 불고기의 양념이 갑오징어 그 결 사이사이에 다 배어있고 먹을 때마다 그 불향과 달짝지근한 양념 맛과 또 살짝 매콤함까지 더해져서 와, 진짜 왜 이제서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청양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를 5대5 비율 정도로 섞어서 꿀을 넣고 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매운맛이 나오는 거예요. 갑오징어 불고기를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면 깻잎 쌈을 추천하는데요. 향긋한 깻잎에 갑오징어를 올려 감싸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여름에 짜증나죠, 꿉꿉하죠. 그럴 때 딱 갑오징어 먹고 딱 기분 전환하시고 든든한 또 갑오 딱 채우셔서 이 여름 아주 에너지 넘치게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굉장히 강해졌어요. 피로회복도 쫙 되셨죠? 쫙 됐어요. 여러분도 갑오징어 함께 하시면서 올여름 아주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운찬 발걸음으로 찾아간 또 다른 맛집은 다슬기 요리 전문점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가 산란기로 이맘때 가장 풍부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다슬기. 이곳에서는 뜨끈한 해장국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국물 자체가 워낙 시원한데요. 담백하고요. 시골 어머니 맛. 시골에 이제 아욱국에 넣는 올갱이 그 맛, 시원한 맛이. 충청도에서는 올갱이로 불리는 다슬기. 충북 영동의 청정 1급수에서 사는 귀한 자연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올갱이 맛집 중에 맛집이라면서요. 이 자리에서 20년 했어요. 20년이라면 이 어머니 손맛을 거쳐가신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보람을 느껴요. 맛있게 드시고 가면 저도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그 올갱이 해장국의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왔거든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맛있게 해주세요. 네. 해장국의 육수부터 준비하는 사장님. 그런데 다슬기 해장국에 조개를 이렇게 많이 넣나요? 옛날에는 올갱이가 흔히 나올 때는 올갱이로 냈어요, 육수를. 지금은 너무 올갱이가 귀해가지고 바지락으로 그거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내면 국물이 시원해요. 조개 육수에 다시마와 무 그리고 집된장을 풀어서 무려 10시간을 끓여준다고 하네요. 조금 맛 좀 보실래요? 그래 될까요? 네. 이 된장의 이 구수함, 깔끔한 게 이게 바로 또 바지락의 맛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기운 없을 때 오셔서 이제 올갱이까지 넣어서 아욱 넣고 같이 끓여놓으면 정말 보약이에요. 영양이 풍부해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아욱도 듬뿍 넣고 오늘의 주인공 다슬기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육수를 부어 한 번 더 끓이면 다슬기 해장국 완성입니다. 다슬기살에 오이와 부추, 당근 등 각종 채소를 넣고 고추장 양념과 참기름으로 버무려낸 다슬기 초무침도 먹음직스럽고요. 부추 반, 다슬기 반인 다슬기 전까지 완성됐습니다. 제가 오늘 다슬기 다 쓸어버리고 가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신선한 다슬기와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다슬기 해장국 국물부터 맛을 봅니다. 너무 담백하고 깔끔하고 간도 너무 알차게 배어있고 정말 맛있네요. 비취색의 새파란 다슬기 속살은 약간 씁쓸해한 맛이 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솔솔 배어납니다. 술꾼들 사이에서는 아침 다슬기 한 그릇으로 저녁 해장까지 간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다슬기국의 그 힘이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간에 좋고요. 이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 소화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술 다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한테 숙취 해소에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노릇노릇한 빛깔 사이로 초록빛 다슬기 토핑이 먹음직스러운 다슬기 전을 맛보기로 합니다. 다슬기가 이 전 안에 있으니까 그 바삭바삭한 그 전의 식감과 그 쫄깃탱글한 이 다슬기의 식감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요. 그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한여름 시원한 빙수처럼 다슬기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다슬기 초무침은 어떤 맛일까요? 다슬기 초무침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마른 김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한 젓가락 해서 싸서 쌈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다슬기 초무침도 김에 싸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고소한 김의 향기와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지 궁금합니다. 촉촉한 다슬기를 먹다가 이렇게 좀 야무지게 이렇게 또 간이 된 다슬기는 처음 먹어보는데 양념에 다슬기의 맛이 묻히는 게 아니라 그 다슬기 그 고유의 그 맛은 살아있으면서 감칠맛과 뭔가 이 식욕을 싹 더 돋구는 와 맛있네요. 여름에 저기 입맛 없을 때 무침 해가지고 김에다 싸서 먹고 밥도 좀 비벼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 아주 원기 보충이 돼요. 예부터 여름이면 다슬기 해장국은 원기 회복의 대명사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제철 다슬기로 즐기는 다양한 맛,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도 되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제가 다슬기로 만들어진 이 요리를 다 쓸어 먹었는데요. 저만 먹기에는 너무 약간 좀 마음에 좀 짐이 있어요. 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피곤하고 기운 없으니까 다슬기 드시고 힘내세요. 건강 보충하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여름의 시작,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한 끼가 필요하신가요? 바다향이 가득 담긴 갑오징어와 청정 7수에 사는 다슬기까지 지금 먹어야 할 가장 맛있는 여름 제철 별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보려 해도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속 맞은 것처럼. 여러분,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올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위로받으시나요? 저는 음악과 함께 위로받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힘든 시련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유방암 3기 말로 유방암 수술을 했고요. 암투병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노래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아주 특별한 합창단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충주 수안보입니다. 얼마 전 문을 연 병원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합창단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병원 로비에서 연주팀이 한창 리허설 준비 중.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합창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길래 환자복을 입은 채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특별한 합창단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곳 찾아왔거든요. 네. 어떤 특별함을 가진 합창단인가요? 저희 합창단은 전체가 지휘자부터 그리고 단원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다가 암환으로 구성된 그런 합창단입니다. 지휘자를 포함해 단원 모두가 암 환자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입니다. 암투병이라는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특별한 단원들이 모인 합창단이랍니다. 공연을 앞두고 악보를 보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단원들을 만나봅니다. 지휘자님께서 단원분들이 다 암환우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아니 믿기지가 않아요.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떤 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저는 좀 일찍 위암 수술 받고 20년 투병하다가 또 유방암도 알았습니다. 지금 계속 투병 중이신 거고 치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들 모두 암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환자들. 다양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암 투병 중에 합창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 합류했어요. 일단은 단원끼리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요. 공감하면서 오는 힐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찬양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언제 우리 연습해요 하고 맨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시는 모습에 저조차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아프신 환우들이나 암 환자들도 절망 속에서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노천탕에 들어가 계시는데 저도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떤 암 환자분이신지. 저는요. 14년 전에 유방암 3기 말로 유방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췌장암 수술은 6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들어가신 계기가 있으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나를 보면서 조금 희망을 얻고 이렇게 복음 증거도 할 수 있으니 좋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경희 씨를 비롯한 합창 단원들은 암이라는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경희 합창단원은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 아버지 앞에서 제가 재롱 떤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아유 이런 재간둥이는 어디서 왔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노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인생이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유방암, 폐암, 또 뭐 혈액암 분들도 계셨고 또 완치되신 분들도 있고 현재 또 투병 중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합창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암 환우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암 관리에. 그래서 굉장히 정말 뜻깊은 좋은 분들이 좋은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창단을 이끄는 이열 지휘자 역시 암 투병 중. 저는 2017년도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 보시면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 단원분들도 다 그 건강한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고 좀 많은 좌절에 빠진 또 실망을 하신 그런 암 환우들이 또 환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오늘은 암 환자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의 공연이 있는 날. 의료진과 다른 공연팀의 무대가 진행되고 합창단의 차례가 가까워집니다. 이 곡을 다 같이 공감해서 잘 모르시지만 같이 마음속으로 영혼적으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1월달에 발견해서 수술은 7월달에 했어요. 7월달에. 일을 씹어줄지도 모르지만 저희들 통해서
좀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암 환자 환우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 가사도 그렇고 찬양하는 분들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어떤 시간들을 지나오시고 또 어떤 아픔들을 지나오셨을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간을 딛고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저도 행복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기쁘게 노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노래했으니까 모두들 절망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갖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함께라는 힘으로 절망을 이깁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LA손 합창단이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맛집, 대를 이어가는 장인처럼 이 선대의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은요, 전국 심산유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산삼을 캐는 신만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아니, 우리 제주에 신만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제주에서 산삼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꽃도 함께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 다양한 식물들의 보고로 알려진 한라산은 약초와 희귀 식물들이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8년 전부터 한라산 돈네코 계곡 일대에서 산삼을 재배하고 있는 신만이 박길수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 좀 큰 게 있네. 요겁니까, 요거? 네, 요거. 네. 잠깐만, 이거 제가 보기엔 그냥 풀 같은데 그냥. 풀의 일종이죠, 뭐 네네. 똑같이. 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산삼들을 직접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직접 재배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단지 이 산에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내가 이제 씨앗을 여기다가 뿌렸다는 것만 내가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이 자연에다 그냥 맡겨서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자연산 산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거의 이제 종자가 또 달라야 돼요. 산삼 씨앗이냐, 산양삼 씨앗이냐, 인삼 씨앗이냐. 이제 산삼 씨앗을 여기 이제 뿌려놨으니까 산삼답게 그냥 자동으로 스스로 커라 이거지. 그 대신 이제 생존율이 좀 떨어지죠. 그는 제주 곳곳에서 시범 재배를 한 끝에 한라산 기슭 해발 500m 고지에 야생 산삼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후에는 인간의 손길 없이 자연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두는데요. 일반 밭 재배 인삼과는 달리 산지에서 재배하는 산삼은 관리할 필요가 없이 10년 정도 자라면 채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그 뭐 산양삼이나 인삼하고 달리 요게 이제 이게 뇌두가 이제 나이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됐네요, 보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요 뇌두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지. 이게 한 해에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고르지 않죠. 매듭이 젖어져 있죠. 네네. 구분이 되어 있는 네, 것 구분이 같아요. 됐잖아. 둘, 셋, 8, 9개 정도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이제 9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 되나요? 산삼은 산에서 재배한다고 해서 산양삼으로 통칭해 부르는데요.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과는 생존율부터 차이가 납니다. 산삼이랑 인삼이랑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인삼은 생존할 수 있는 자기 나이가 5년, 6년이면 다 죽습니다. 네. 크질 못해요. 살 수가 없고. 산삼은 뭐 100년, 200년도 큰다고 하잖아요. 네. 그 차이점에서 벌써 비교가 되는 것이고. 3대째 10만이의 업을 잇고 있는 박길수 씨. 약초 가방 메고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8년 전 제주로 이주해 왔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10만이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10만이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 조부님, 아버님 다 10만이에요. 3대째 10만인데 네. 사실 어렸을 때 자라기를 저는 산속에서 자랐어요. 네. 뭐 수도 전기 이런 것은 꿈도 못 꾸고 진짜 산속에서 뭐 토끼 노루들이 친구였죠 뭐. 그런 속에서 자라면서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부모님의 그 유전자 영향도 있나 봐요. 산을 가면 너무너무 편해. 그냥 아무리 화가 난 일이 있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산에 가면 그냥 한 몇 시간 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걸음을 하게 되고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삶을 또 어떻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그냥 그 처음 삶을 겠는데 그냥 막 이 흥분이. 그가 산삼 재배지로 택한 한라산은 산삼이 자라기에는 습도가 높아 열악한 환경이지만 청정 자연에서 자란 한라산 산삼을 새로운 특산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제가 살면서 10만이 분을 제가 처음 뵀거든요. 왜 보통 우리가 산삼 발견하면 신봤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안 하셨어요 오늘은? 저는 뭐 다녀도 그래 신봤다라고 소리 질러 본 적은 없어요. 뭐 저는 삶을 많이 캐보기 때문에 워낙 흔해서 많이 캐니까 그때마다 소리 지르면 목 아프지. 다른 약초에도 관심이 많은 박기수 씨. 중국에서 귀한 약초로 대접받는 금화규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멸종됐다가 중국에서 복원에 성공한 이 꽃을 우연히 제주에서 보게 되고 몇 년에 걸쳐 씨를 조금씩 모아 키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산지가 중국인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처음 이게 어쩌다가 제주도에까지 들어와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부터 제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한 몇 그루를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씨를 이제 몇 개씩 뭐 10개씩 20개씩 모아서 이제 번식시키고 해서 이제 지금 이런 농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등장하는 아주 귀한 식물인 금화규는 꽃, 잎, 줄기, 뿌리 모두 약재로 쓰이는 일년생 화초로 여름의 접시꽃처럼 커다란 꽃을 피웁니다. 저희가 꽃차를 만들 때는 꽃을 이제 저희는 핀 꽃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날 내일 필 꽃을 이제 봉우리를 꽃을 따다가 저녁에 놔주면 이 애들이 꽃을 따도 아침에 되면 활짝 펴요. 다른 꽃들은 대부분 보면 이게 꽃이 따면 다 시들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다 손질해 놓으면 아침에 되면 꽃이 진짜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 내가 따다 놓으면 그 바구니 하나가 가득 꽃이 활짝 펴 있어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진짜 이게 내가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였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장수초라고도 부르는 금화규. 식물성 콜라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꽃은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뜯어먹기 편한 산삼전과와 사포닌 향이 탁월한 산삼차도 만들었습니다. 처음 산삼을 캤을 때의 희열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는 박기수 씨. 제주에서 그의 30년 10만이 인생은 계속됩니다.
태국 이주민들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오늘의 주인공. 알콩달콩 결혼 3년차 태국에서 온 젠지라 씨입니다. 두 분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시나요? 그 날짜 맞나? 근데 내가 초콜릿 줬는데? 네. 줬잖아. 익산의 한 건물 앞 오늘의 주인공 젠지라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오늘 친구는 취업 상담하려고 하는데 통역 필요해서 함께 같이 왔어요. 젠지라 씨가 친구들과 향한 곳, 취업의 꿈을 안고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서비스로도 이렇게. 지난해 말 사법통역사 활동을 시작한 젠지라. 사법통역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검찰, 검사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 통역 필요하면 거기 가서 통역해줬어요. 오늘은 구직 활동을 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직원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걸 안내를 해드리고 한국어가 서툰 친구에게 센터 담당자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전하는데요. 친구들은 젠지라의 입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업체 방문해서 취업을 매칭을 해서 이분들이 취업을 ช่วยให้เข้าใจเวลาที่ปรึกษางานค่ะทำให้เข้าใจภาษาเกาหลีมากขึ้นง่ายต่อการรับคำแนะนำในการมาสมัครงานวันนี้ค่ะ 응원도 아낌없이 불어넣어주네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 어떤 느낌 제가 다 알아서 그래서 친구한테 도와주고 싶어서. 친구와 장을 보러 나선 젠지라 씨. 재료 하나하나를 고르는 손길이 분주하면서도 신중합니다. 태국 친구랑 모임하려고 요리도 해야 되고 재료가 사러 왔어요, 여기에는. 웬만한 재료는 다 산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는 무슨 일일까요? 치킨 2마리 주세요. 네,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동탁이 더 좋아요. 양념 치킨보다 이거 더 맛있어요. 약간 맛이 태국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한국 생활 3년 차, 한국의 다양한 맛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พี่หญิงเข้ามาเข้าไปข้างใน 다방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계속 친구. 집주인 젠지라 대신 친구가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요리는 잘 못해서 이거 요리사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부탁해. ก็ช่วยกันทำแต่ส่วนมากก็จะทำค่ะ 함께 고향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요리사 깜빡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모두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 특별한 즐거움이 있죠. 요새는 솜땀 같이 맛있어요. 고향 음식 하나에 함께 웃으며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갑니다. 한국 생활 2, 3년 차,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서로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데요. 비슷한 문법 쓰고 써놓고 외우면 더 기억할 수 있어. 그거는. 언니 많이 부탁해요. 언니 나랑 같이 병원 가야 돼요. 저 한국어 잘 몰라잖아요. 그리고 언니 많이 도와줘요 그거는. เราไม่รู้เราก็ถามเราก็จำไปใช้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ได้ค่ะก็ช่วยได้เยอะค่ะ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더 빨리 공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더 빨리 잘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남달랐던 젠지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통역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병창 씨를 만나며 꿈에 한 발 다가가게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통역이나 투어 가이드가 되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기회가 왔어요. 최근엔 생태 해설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젠지라. 남편 병창 씨는 젠지라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태국어로? 맞아. 나중에 태국어로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나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영상 보고 공부하면 더 많이 도움 됐어요. 젠지라가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남편 병창 씨는 젠지라가 공부하는 내내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나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러운데 계속 하려는 모습 보면 되게 대견스럽죠. 서로의 곁에서 가장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부부.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만나고 싶어서 그 채팅 앱 있잖아요. 채팅 앱. 영어를 이제 좀 배우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좋은 친구는 사귀었어요. 그 중에 한 명 남편이 되었어요. 10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깊어진 두 사람. 그때 제가 일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 때 그때도 우울증처럼 된 것 같아요. 응원해주고 힘내라 이따가 만나잖아. 조금만 힘내고 나한테 오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남편 덕분에 너무 고마워요. 자기야, 택배 가져왔어. 원 플러스 원 바지예요. 하나 아니에요. 2개 찍었어요. 원래는 가격은 78,000원인데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하고 있어서 32,000원 샀어요. 늘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신혼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아닐까요? 처음에 왔을 때 오빠하고 약간 아저씨 스타일 옷 많이 입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마음 안 들어요. 이게 다 아저씨 같은데? 생태 해설사 공부를 하는 젠지라를 위해 인근 숲을 찾은 부부. ป่าชื่อว่าเพซันอยู่ใกล้บ้านเราเองแหละคือที่นี่ดูอากาศปลอดโปร่งใช่ไหมที่นี่อากาศปลอดโปร่งเป็นป่าแล้วก็ผู้คนจะมาเดินปีนเขาเพราะมันเป็นเขา 태국어는 몰라도 아내의 숲 해설을 흐뭇하게 듣습니다. 악센트가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에게 보조 맞춰가는 부부. 이제는 상대에게 가장 재미난 친구이자 드넓은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꽃이 예뻐? 나 예뻐? 그래? 뭐가 꽃인지 모르겠네. 그 표정가 약간 예뻐. 근데 표정이 뭐야 이렇게. 너 무슨 표정에서? 친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된 젠지라와 병창 씨.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소망이 부부를 손잡게 합니다. 지금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좀 따라가고 있어요. 끝까지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어를 통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젠지라. 사랑의 통역사 젠지라 씨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해.
달라진 코로나 시대 완전한 대세로 자리 잡은 문화가 있었으니 진짜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새로운 이야기가 마구마구 나옵니다. 복고풍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1020 세대, 옛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은 3040 세대. 이들의 취향에 저격한 곳은 다름 아닌 도시재생 골목. 그 기분 좋은 변화 현장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식을 줄 모르는 레트로 인기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 덩달아 도시재생으로 감성을 더한 옛날 골목들은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는데요. 와, 이 느낌, 이 감성.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쭉 그때 그 시절, 근대 시절 건물들이 가득합니다. 잡화점에 빵집에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한때 사라질 위기를 겪었지만 2014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달라진 후생시장.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올 만큼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 건축물들이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약간 화재 위험성,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다 보니까 약간 범죄 위험성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수리가 되었고, 뭐 화재나 어떤 안전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역을 떠났던 청년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생시장에 정착해 바보샵을 연 김동환 씨. 경북 영주는 그의 고향이지만 그가 후생시장을 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멋쟁이 가위선 우리 이발사님. 아니 그런데 아니 이름이요. 네. 바버? 바버가 뭐예요? 바버는 이발사란 뜻이에요. 이발이란 뜻인데, 이게 바버샵 문화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문화가 유럽에서 통째로 넘어온 문화다 보니까 그냥 통칭해서 바버샵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 연남동에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님들도 좀 좋아할 것 같고 조용하기도 하고 또 옛날 분위기도 좀 나고 해서 옛날 분위기에 현대적인 걸 조금 접목시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친근한 정에 이끌려 도시재생 지역을 선택했다는 김동환 씨처럼 요즘 청년들의 시그널은 골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감성으로 채워진 옛 시장 골목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후생시장의 명물로 통하는 또 한 곳, 참새가 방앗간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그 시절 만남의 장소였던 빵집의 추억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영수가 빵집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니 영숙이는 어디 가고? 영선이만 있구나. 사장님 성함이 영선이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사장님, 예. 그때나 지금이나 예. 요즘도 이게 빵집은 만남의 장소인가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군요. 예.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많이 와요. 요즘은 옛날 빵도 인기지만은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이용한 빵이 진짜 인기걸랑요. 사과빵은 부속의 사과로 만든 사과빵이 있고, 인삼빵은 분기 인삼으로 만들어갖고 속이 꽉꽉 차서 인삼 맛이 솔솔솔 나요. 억수로 맛있어요. 추억의 빵 대신 특산물 빵이 더 유명해졌지만 고소하고 달콤한 학창 시절을 떠올리기엔 충분했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습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다시 되살려내는 도시 재생. 삭막했던 곳이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면서 이제 후생시장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때 양조장이었던 곳은 책 향기에 취하는 무인 서점이 됐고, 진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곳은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됐죠.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이야기에 가득한 후생시장. 시장의 옛 모습을 좀 더 만나보기 위해 이번엔 근대 역사 체험관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영주의 옛 풍경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영주가 해방 이후에 그 발전된 그 모습을 사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또는 여러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여기 발전상을 보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영주에 대해 알고 나면 시장에 얽힌 작은 사연에도 귀를 쫑긋 세우기 마련.
도시재생이 만들어낸 변화가 궁금하다면 근대 역사 체험관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영주 후생시장이 뉴트로 열풍에 힘입어 주목받았다곤 하지만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노력도 있었는데요. 현장의 수요에 맞는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구성이 아주 되고 결국 그 행정하고 주민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삼박자가 맞는 게 영주의 도시 재생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경북 영주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정체성을 찾아갈 예정. 새롭게 바뀔 영주의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5년 계획 어떻게 되나요?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약 635억을 투입을 해서 영주역을 신축하고 영주역 광장을 거점으로 한 다음에 음식 체험 또 판매, 청년 창업 공간 이런 걸 확보를 하고 또 남부 로타리를 회전 교차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번성했던 활기찬 거리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달라질 영주역 중심지의 변화도 기대해 주세요.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스토리텔링 때문에 숨어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마침 근대 기록을 모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영주 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네, 여기는 영주의 근현대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시 내용은 교육 자료, 그리고 종교 자료, 그리고는 그 흑백 사진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찍은 흑백 졸업사진 모음부터 교회 주보집에 성적표까지 그 시대에 발간된 기록물을 통해 당시 학교 생활과 종교 문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기증을 받아 전시가 이루어진 만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기록들이 대거 등장. 귀한 향토 문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큽니다. 지금과 과거의 그때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과 정치편이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요 앞전에는 행정과 정치, 그리고 요 전시가 끝난 이후에는 산업 경제와 생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인이기도 하셨던 고 장하숙님의 특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은 결국 도시재생 사업처럼 지역을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거겠죠. 오직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록들,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감상하면 어떨까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곳이 도시재생을 통해 뉴트로 여행지로 바뀌었고 골목이 변하자 지역엔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역사 기록물 속에 잠들어 있던 지역만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그 반가운 변화를 응원합니다. 뉴트로 감성과 함께하는 골목 투어 도시재생으로 지역의 활기를 기록물을 통해 찾아보는 지역의 가치. 지금은 뉴트로 시대 도시재생과 함께 달라진 영주의 도시문화를 만나보세요.